20대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후보. 대한민국을 확실히 살릴 대통령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기호 6번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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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6번 조원진.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태국 애국 국민 여러분,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의리의 사나이 조원진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조 6번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서석구 우리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당시에 우리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님이 진주에서 진주지법에 근무하셨다는데 진주 오셔서 요즘 굉장히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왜 서석구 변호사께서 이렇게 새누리당에 저를 위해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주셨느냐? 이영렬 선거대책본부 검찰에, 이영렬 수사본부,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에서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계좌,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계좌 다 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1억 푼 돈을 먹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을 네 번째로 엮어서 구속시킨 그것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과 선동과 편파방송 업무에 의해서 탄핵됐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편파방송들이 5개월 동안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JTBC, 채널A, TV조선, 잠깐만요, MBC, SBS, KBS, MBN, 연합TV, 오늘 YTN 왔으니까 YTN 빼고, 이런 방송들이 100% 편파방송을 해서 돈 먹지 않은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면서 몇백억을 먹었다 하는데 그 780억은 80억은 재단의 고소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에 불과합니다. 집사. 이 최순실이하고 고영태, 몸 파는 남자 고영태의 연정관계 때문에 고영태가 2년 전부터 최순실에 배신당하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컴퓨터 터뜨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죽이고 재단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업무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영태 녹취록 안에 2300개의 파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고영태를 세관장한테 2천만원 3천만원 받은 그런 잡범으로 지금 취급하는데, 이 탄핵의 진실을 알려면은 편파방송 그도 치우고 고영태가 어떤 업무를 꾸몄는지, 검사와 어떤 업무를 했는지, TV조선의 이진동 부장과
어떤 기획을 했는지, 또 어떤 박영선과 민주당의 박영선과 몇 시간씩 만나서 무슨 업무를 꾸몄는지 이것을 밝혀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승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도주에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바깥에 두고는 그들이 생각하는 좌파 정권, 종북 좌파들이 생각하는 문재인을 대통령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저는 거짓과 음모와 선동과 편파 방송에 의해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이 두려워서 좌파 정권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터무니없는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우리 사랑스러운 진주 시민들께서도 5개월 동안을 이 썩어 빠진 방송들이 편파 방송하면서 거기에 쇠뇌되어 계실 겁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나 한 것 같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뇌물을 먹은 것 같이. 여러분, 잠시 거짓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지만은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세우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의와 정의의 싸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문재인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 조원진의 상대는 유승민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상대, 유일한 상대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좌파들의 등을 업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썩어빠진 문재인이 저의 유일한 상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평화시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촛불시위는 평화를 가장한 거짓 평화시위입니다, 여러분. 촛불시위의 주동자들은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 촛불시위의 주동자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통진당 세력, 아로의 잔당 세력들이 거기에 있었고, 민주노총과 정교조가 촛불 세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 267개의 좌파 시민단체가 바로 촛불 시위를 주도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좌파 시민단체 287개 시민단체가 촛불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한민국 태극기에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그러한 종북 좌파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문재인을 앞장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물리치고 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구속시킨 겁니다. 여러분,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가기 위한 전당대가 민중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파 여러분, 진주의 보수우파 국민 여러분,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이제 귀를 크게 열고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버릴 것인가, 우리의 아름다운 이 나라 이 강산에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독점을 할 것인가, 이 중대한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도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통령이 아니라 종북 좌파들을 등에업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절대로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아래 TV 토론에서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했는데 멈칫멈칫하고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에 우리의 국방대서연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좌파 정권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적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주적이 아니라 적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은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하고 누구를 목표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누구를 상대로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국방백서에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종북 좌파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우리의 안보는 무너지고 핵을 가진 북한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과연 어느 사회에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 좌파들 1번 문재인, 3번 안철수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후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철수는 호남의당,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할 수 없다, 핵을 개발하면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에 북한에 퍼준 돈이 8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8조는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는 비용의 5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더 핵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서 그러한 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좌파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그 8조가 핵을 만들고 그 핵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 아들 딸들을 압박하는 압박수단이 되었는데, 이 핵을 제공한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행 두 후보는 핵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당은 분명하게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당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다시 박지원과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대북 퍼지기 햇볕 정책을 할까봐 국민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철수를 찍으면은 박지원이 대통령 되는 것과 진배가 없다,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안철수는 홍길동도 아니고, 홍길동은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라 부르는 못하는 그러한 사정을 얘기했는데, 안철수는 호남의당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했어도 벽보에다가 국민의당 이름을 넣지 않는 그러한 졸렬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선 동안 국민의당이 호남의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싫은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당 당사에는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들은 김대중의 이념과 김대중의 사상과 김대중의 정신을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과연 김대중의 이념과 김대중의 사상과 김대중의 정신을 배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좀 더 당당한 대통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는 호남의 당이고 나는 호남의 당이요, 나는 박지원과 같이 김대중 정신을 받들겠다, 이것이 당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 국민들을 속이고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드 찬성하는 척 돌아서고,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먼저 탄핵해야 했다고 했던 안철수가 대통령 사만을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10원 한 푼 받은 돈이었고 또 미르재단에 있는 돈 또한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에서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 사면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철수 재산이 천몇백억 된다고 하는데 안철수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15,000짜리 밖에 안 되는 주식을 15만 원 가까이 팔아서 28만 명의 서민의 개미 투자자들을 죽여버린 이 안철수의 내막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일반 기업을 하는 사람은 양심상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철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1,000억 기부를 하겠다 했는데 그 1,000억이 뭡니까? 개미 투자자를 죽여가지고 그 투자자 중에서는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길거리에 울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기부를 한다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저는
자유한국당,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최소한도로 홍준표 후보는 이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설화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모든 언론들이 부엌의 일은 여자만 해야 된다. 남자가 어떻게 부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화가 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엌 일을 여자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보수당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자기의 자서전에 대지 흥분제인가? 대지 발전기 이걸 사가지고 하수하는 몇몇 사람들이 여자 한 사람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람.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젊었을 때, 어릴 때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듯이 자기의 자서전에서는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 도덕성에 결여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보수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보수표를 따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한국당의 홍준표가 보수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 왔는데 우리 93명의 국회의원들한테 배지를 받나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는데 너것도 도매금으로 배지 반성하고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93명의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한국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91명이 배지를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두환 때도 없었던 반성문을 쓰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 반성문 93명 중에 91명이 반성문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배지 반납 못하겠다, 반성문 못 쓰겠다, 사무총장이 전화와서 사과 기자회견 좀 해라, 임명진 목사 하는 것이 옳다고 기자회견 하라는데 당신 돌았는 사람이냐? 당신의 유권자가 어떻게 당신을 찍어줬는데 당신 마음대로 반성문 쓰고 배지 반납하고 기자회견 하느냐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조원진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의 김재경 국회의원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할 때, 대통령 계실 때 예결위원장 그 높은 자리를 하면서도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탈당하고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이 바로 유승민과 김무성과 이 지역의 김재경입니다, 여러분. 어느 이 지역의 유권자가, 어느 진주의 애국 국민이 김재경 보고 탈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배신자들은 분명하게 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당은 더 이상 우리 보수의 가치를 담을 수가 없다.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태극기를 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시청 앞에 5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1천만의 국민의 뜻을 배신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애국심과
그들의 열정을 배신한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라는 보수의 가치, 북한을 주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의 애국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담을 당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당을 탈당하고 이 새누리당을 창당한 겁니다,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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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요즘 보수 후보단이라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당은 국회의원이 93명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저를 지지해주는 500만의 태극 국민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1000만 명의 보수파 국민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면은 저 조원진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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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6번 조원진.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저를 투명인간 비슷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TV 토론도 못 만들어주고 언론 방송은 의도적으로 저를 까고 있는데 여러분, 홍준표와 유승민이 합쳐도 10%가 안 나오는 것은 벌써 우리 보수파 국민들한테 벌써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새누리당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이 새누리당으로 후보 단일을 한다면은 저는 당장 문재인과 1대1 구도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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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후보 단일화는 조원진에 의한 후보 단일화밖에 없지 홍준표의 후보 단일화는 절대 없고, 그렇게 안 되면은 저는 끝까지 우리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보수 정당의 개혁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깃발로 저 조원진은 끝까지 완주하고 반드시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조원진,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조원진, 조원진.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불과 4월 5일날 창당하고 4월 8일날 제가 대통령 후보 확정되고 오늘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벌써 심상정과 유승민을 제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전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주 오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특히 배신자의 도시, 배신자의 지역구 김재경 의원 지역에 오니까 힘이 더 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분명하게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했던 통진당 해산, 정교조 법의 노조, 민노총 압박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우파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이념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우리 시장 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서민정당이 되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주풍역 밑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산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3만 불, 4만 불을 갈 수 있다. 저는 이 새누리당은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의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를 만드는 지방 중심 정당이 되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비대 지방비가 8대2 구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대4 지방재정 독립을 시켜줘야지 제대로 된 지방재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지방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45조가 필요한데 저 우리 새누리당은 3단계에 걸쳐서 지방재정 독립화를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기업이 민주노총, 기종노조 3%도 안 되는 이러한 노조가 97% 되는 노동자를 대신한다고, 근로자를 대신한다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노동체계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민주노총을 제압하기 위해서 재정경제 특별법을 시행하고 특별훈령을 내리고 민주노총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민주노총 눈치 보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나라라고,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지 않다고 이렇게 힘들게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나라고 교육시키는 정교조를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정교조 눈치 보지 않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우리가 똑바로 된 역사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무슨 특별법 많이 있는데 5.18 특별법에 대한 특비 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저는 분명히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돈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력들은 가산점을 받아서 불공정하게 취업을 하면은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출발을 제대로 바꿔놓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께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인재원을 10년 임기의 국가인재원을 만들겠습니다. 원장은 10년. 이제 국가가 인재를 등용하고 인재를 쓰는데 절대로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인재원을 쓰는데 그 인재 등용의 중심은, 성진의 중심은 현장입니다. 경남경찰청에 있는 간부가 먼저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경찰서에 있는 그 진주경찰서 산하의 파출소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진급하는 그러한 인사, 현장 인사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에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만이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군으로 보면은 전방을 갔다 오지 않으면은 소령 진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사 진급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연설이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 할 얘기 10분의 1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 주변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편파방송 거짓선동 업무에 의해서 됐다, 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잘못된 구속되어 있는데 김순환 검찰총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8일간 단식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언론의 방송이 나왔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김순환 검찰총장은 당장 밝혀야 합니다. 오늘 진주 유세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 많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울분에 차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라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제 명예를 다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자 여러분 태극기를 들어주십시오.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쓰라.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승리는 우리 끝이다.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네, 다음 일정으로는 사천시에 있는 사천포 중앙시장입니다. 4시 50분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천포 중앙시장을 거쳐서 6시 강경에는 통합, 강관, 거북선암, 그리고 7시 40분경에는 거제 고현 사거리로 이동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서울에도 대한문 집회가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의 유세 현장이 되겠습니다. 내일 대한문 2시 유세 현장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짱짱이야. 인물도 짱, 공약도 짱, 세정책 짱 당신.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새누리 대통령 짱. 안보도 짱, 경제도 짱, 세정책 짱 당신.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유세차 앞으로 나오세요. 태극기 드신 애국 국민 여러분, 유세차 앞으로 나오세요. 잠시 후 삼천포 중앙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당신 못해요. 남들이 아니라고 우릴지 몰라도 새 시대 새 정치 TNT를 사랑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께서 선거운동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걸고 가시밭길로 나선 제19대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